저는 헬스장에서 제일 눈치 보던 회원이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일이었죠. 카드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러닝머신 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시선이 다 저한테 꽂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등록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완전 초보였어요. 덤벨 하나 드는 것도 어색해서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몰래 무게판 개수부터 세어보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대선배로 통하던 트레이너. 5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려운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딱 3개월 동안 그 헬스장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흘리자면요. 3개월 뒤 그 사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저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자리를 뺏기는 건 예사였고요. 운동 자세 하나하나에 지적이 날아왔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웃음거리가 됐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요. 처음 헬스장에 등록한 날, 저는 사실 큰 결심을 했던 거였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고, 몸이라도 바꿔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헬스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낯선 규칙으로 가득했어요. 누가 어디서 운동하는지, 어떤 자리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프리웨이트 존 쪽은 특히 더 그랬어요. 거기는 오래 다닌 회원들, 그리고 그 대선배가 주로 서 있는 자리였죠. 저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인 줄 알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돌아보니 스트레칭 매트 하나 깔 자리였는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소리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그 안에 담긴 짜증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죄송하다고 얼른 자리를 비켜드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회원 한 명이 피식 웃는 게 보였어요. 그 웃음 하나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또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1개월 차였던 그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풀다운이라는 기구 앞에서 손잡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잡아당기다 보니 등이 아니라 목이랑 어깨만 뻐근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대선배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그렇게 하면 목 나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말투가 참 묘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한심하다는 뉘앙스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 순간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자존심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자세 영상을 몇 번씩 돌려봤어요. 거울 앞에서 빈 봉으로 동작을 연습하고 무게는 아주 조금씩만 올렸습니다. 1개월이 끝나갈 때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라풀다운 자세만큼은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형 민나는 거, 그게 처음으로 느낀 승리감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또 다른 걱정도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작업 현장에서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온 가족이 한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최소한의 보장이 있었다면 돈 때문에 더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운동으로 몸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조금씩 루틴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월수금은 하체, 화목은 등과 가슴,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다녔죠. 물론 처음엔 그 계획대로 되는 날이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헬스장 문 여는 게 예전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 무렵부터 대선배의 지적이 더 잦아졌다는 거예요. 스쿼트 자세를 봐주겠다며 다가와서는 무릎이 안쪽으로 말린다느니 무게가 과하다느니 하나하나 짚었어요. 그 자체는 사실 틀린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꼭 다른 회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치 시범 케이스처럼 저를 세워두고 말했다는 게 문제였죠. 한 번은 스쿼트랙에서 무게를 조금 올렸다가 그 무게 들 실력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밀 안에 있던 사람 몇 명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시선들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날 저는 라커룸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운동복을 갈아입다 말고 그냥 멍하니 라커 문만 바라봤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 이번엔 진짜 다를 거다. 혼자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세를 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무게를 낮추고 대신 느리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했죠. 거울 앞에서 스쿼트 자세를 촬영해서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무릎 방향, 허리 각도, 시선 위치까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했습니다. 2개월 차 끝 무렵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정확한 자세로 제가 목표했던 무게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들어 올린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뿌듯했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았지만 저는 제 폰 카메라로 그 순간을 찍어뒀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서투르고 어설펐지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한 장면이었으니까요. 맘원에. 그 무렵 저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어머니가 병원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모습이요. 그때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을 만드는 이 시간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저는 어느새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처음보다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운동할 때 힘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맞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 무렵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프리웨이트 존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었는데 대선배가 지나가다 잠깐 멈춰 서더라고요. 모자만 이성, 히러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쳐요. 목소리가 크진 않았는데 옆에 있던 회원 두세 명이 다 들을 정도였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대선배가 옆 사람한테 웃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 여기 초보들 다 저래요. 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웃음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대놓고 이쪽을 쳐다봤죠. 러닝머신 줄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힐끔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바벨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그날은 정말이지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3개월 뒤, 이 사람 앞에서 완벽한 자세로 무게를 들어 올린다. 지금 보면 좀 유치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실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더 꾸준히 나갔어요. 주변에서 봤을 땐 그냥 열심히 다니는 헬스장 회원 한 명이었겠지만
제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굴욕적인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헬스장을 대하는 태도, 대선배를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전부 달라졌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딱 한 달 뒤 같은 프리웨이트 존에서 아주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제 헬스장 루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 3회였던 걸 주 5회로 늘렸고 퇴근하고 피곤해도 일단 가방부터 챙겨 들었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다이어트는 아니었고 그냥 배달 음식 대신 닭가슴살이랑 밥을 좀 더 챙겨 먹는 정도였죠. 어니 하더니 그 무렵부터 헬스장 사람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그 초보였다면 이제는 저 사람 요즘 열심히 하네 정도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선배는 여전히 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끔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안 주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누군가의 관심보다 제 루틴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개인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벤치프레스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며 정확한 자세로 목표한 세트 수를 다 채운 날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거울을 봤는데 예전과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확 바뀐 건 아니었지만 서 있는 자세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또 한 번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어머니가 병원 수납창고 앞에서 몇 번이고 계산을 다시 확인하시던 모습이었죠. 준비 없이 맞이한 사고 하나가 온 가족의 계획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그때는 어렸어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몸을 만드는 이 시간이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다른 회원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자세 진짜 좋아지셨네요. 별거 아닌 한마디였는데 그날은 집에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예전에 위축된 제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대선배 앞에서는 긴장했지만 그 긴장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걸 저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챘죠. 그리고 딱 그 무렵 저는 몰랐지만 대선배 쪽에서도 조금씩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부터 대선배가 저를 흘끗흘끗 살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헬스장에 도착했는데 프리웨이트 존이 유난히 붐비고 있었습니다. 3개월 차 마지막 주였고 저는 그날 제 나름의 목표 무게를 정해둔 상태였어요. 몇 주 전부터 조금씩 늘려온 무게였는데 그날은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도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몸을 풀면서 발을 잡는데 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선배가 프리웨이트 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헝,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무릎, 허리, 시선.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체크리스트가 자동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헝,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사람이 운동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세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반복을 끝내고 발을 내게 걸었을 때 정적이 흘렀어요. 딱 하는 쇳소리만 헬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대선배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주변에 있던 회원들 몇몇이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잘했나? 하는 말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음 세트를 준비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지만요. 미라나,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선배가 먼저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저기요. 대선배가 말을 걸어왔어요. 3개월 동안 처음 듣는 존댓말이었죠. 정확히는요. 저는 살짝 당황해서 수건을 든 채로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도 안 됐어요. 자세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선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없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혼자 영상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대선배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늘었네요. 처음엔 진짜 위험해 보였는데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렸지만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그런데 대선배가 뜻밖의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되게 많이 무시당했었어요. 그래서 더 세게 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선배는 잠깐 헛웃음을 짓더니 덧붙였어요. 미안했다는 말은 좀 낯간지럽고 그냥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 순간 3개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화가 났던 것도 서러웠던 것도 다 별거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헬스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선배는 가끔 제게 먼저 다가와 스쿼트 자세나 데드리프트 팁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주변 회원들 사이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저한테 와서 라풀다운 자세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됐다는 게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3개월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무시당하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누군가 나를 낮게 볼 때 그 시선에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승리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헬스장에 다니고 있고 프리웨이트 존은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가끔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제 예전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색하게 기구 앞에서 서성이고 남들 눈치를 살피는 그 모습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전의 대선배와는 다르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그거 이렇게 잡으면 더 편해요. 별거 아닌 한마디지만 그 사람 표정이 살짝 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뺏기고 위축됐던 첫 달, 무게 지적을 당하며 억울했던 두 번째 달,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던 순간까지.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저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헬스장 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는 여전히 그 구석자리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죠. 무시당한다는 건 분명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삼키기만 하지 않고 뭔가로 바꿔보려고 했던 그 선택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눈치를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든 동호회에서든 아니면 저처럼 헬스장에서든요. 당장 상황이 뒤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저는 그 3개월을 통해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그 서러움이 언젠가는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